여러분, 솔직히 하나만 물어볼게요. 남들보다 분명히 부지런한데 통장은 늘 그대로죠.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제자리인지 가끔은 무섭잖아요. 이러다 평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고. 근데 그거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에요.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요. 부자들이 가장 먼저 끊는 거 하나를 여러분들만 아직 못 끊고 있어서 그래요. 그게 뭐냐면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에요. 바로 도파민이에요.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스마트폰을 안 줬어요. 세상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이거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해놓고요. 왜 그랬을까요? 이게 뇌를 망가뜨려서 사람을 평생 가난하게 만든다라는 걸 알았거든요.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안 만들려고요. 자, 여기 진짜 봐야 될 게 뭐냐면 부자랑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머리도 노력도 아니에요. 도파민을 누가 쥐고 있느냐, 이거 하나거든요. 부자는 도파민을 부리고 가난한 사람은 도파민한테 끌려다녀요. 그리고 슬프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뇌는 누군가에 의해서 가난한 쪽으로 길들여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세요. 왜 당신이 그렇게 애쓰는데도 돈이 안 모이는지 그 범인을 정확히 잡아보죠, 우리. 그리고 이것만 끊으면 돈 버는 뇌로 바뀌는데 그 방법까지 제가 드릴게요. 자, 근데 그 전에 도파민이 진짜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. 막 도파민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파민 틀린 내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도파민을 쾌락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. 기분 좋을 때 이제 빵 터지는 거. 근데 그건 엔돌핀에 조금 더 가깝고 그게 아니에요.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 쪽이 아니라 갈망 호르몬이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가졌을 때가 아니라 갖고 싶을 때 터지는 거예요.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을 쫓게 만드는 연료거든요. 자, 여러분 쇼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쇼츠를 넘길 때 진짜 재밌어서 넘기는 게 아니에요. 다음 건 뭘까? 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넘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막상 보고 나면 별로잖아요. 근데 또 넘겨요. 왜? 다음 거에 대한 기대. 그 기대에 도파민이 빵빵빵 터지니까 보는 게 아니라 넘기는 행위 자체에 중독이 돼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진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거든요. 1954년에 올즈하고 밀러라는 과학자 두 명이 쥐 뇌에다가 전극을 꽂았어요. 그러고 나서 쥐가 레버를 누르면 그 도파민 회로에 자극이 딱 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. 자, 이 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레버를 1시간에 수천 번 눌러요.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바로 옆에 먹이를 갖다 놔도 보지도 않아요. 레버만 계속 눌러요. 그러다가 탈진해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게 70년 전의 쥐 얘기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. 지금 침대에 누워서 밥때 놓치고 이래야 되는 거 놓치고 쇼츠 릴스 보고 이게 방금 그 쥐랑 뭐가 달라요? 똑같은 회로거든요.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쥐가 지금 우리라고요.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쥐는 자기가 갇힌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지금 쇼츠나 릴스 그 도파민에 중독돼서 갇혀버린지도 모르고 레버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. 그 사이에 돈 벌 시간도 돈 벌 집중력들도 다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끊기가 힘드냐면 도파민은 얼마나 좋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냐에 반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슬롯머신이 그렇게 중독적인 거고 쇼츠랑 SNS 알림이 슬롯머신이랑 똑같이 설계가 된 거예요.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부자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막아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. 슬롯머신을 애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잖아요. 그러길 원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.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이 도파민이 한번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지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. 자, 스탠퍼드에 NRMK라고 하는 중독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. 이 사람이 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꽤 유명해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이 책의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오늘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 영상 본 값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 뇌 안쪽에는 쾌락이랑 고통이 같은 저울 위에 올라가 있대요. 시소처럼요.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면 뇌는 무조건 반대쪽으로 똑같이 되돌리려고 해요. 밸런스, 즉 균형을 맞추는 거죠.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쾌락 쪽으로 만약에 확 기울잖아요. 뭐 쇼츠 2시간, 게임 3시간, 4시간 뭐 단 거 잔뜩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짠 거 먹고 막 이러면 뇌가 균형을 맞추려고 반대편, 즉 고통 쪽으로도 똑같이 기울어져요. 그게 뭐냐면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, 짜증, 무기력
다 보고 났는데도 왠지 기분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파민의 청구서라고 부르거든요. 쾌락은 선불이 아니라 후불이에요. 지금 당장은 막 공짜 갖고 너무 즐거운데 청구서가 나중에 날라오는 거죠. 그것도 이제까지 붙여가지고.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? 예를 들어 주말에 여러분들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막 봤어요. 근데 핸드폰만 본 거예요. 근데 분명히 주말 내내 쉬었는데 월요일이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뭔가 다운되지? 이런 느낌. 그게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여러분들이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말 내내 여러분들이 챙겼던 도파민에 대한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. 뇌가 고통에 대한 균형을 맞추느라 여러분들을 고통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뇌가 빚을 진 거거든요.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, 자,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?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. 이게 마약이랑 똑같은 원리예요. 처음에는 조그마한 양으로도 빵 하고 터지는데 이걸 계속하면 같은 양으로는 이제 자극이 안 오는 거죠. 더 센 게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옛날에는 10분짜리 영상도 끝까지 봤는데 어느 순간에는 1분짜리도 이제 길어서 못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쇼츠도 30초, 15초 막 점점 짧아지고 더 자극적으로 되잖아요. 왜냐면 점점 더 센 걸 줘야 예전이랑 똑같이 느끼니까.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기냐, 여러분들 뇌에 있는 그 저울의 기준선 자체가 고통 쪽으로 영구적으로 내려가려고 점점 하는 거예요. 이게 그 다음에 제가 드릴 얘기거든요.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. 자,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싼 도파민이 계속 절여지면 뇌의 도파민 기준선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요. 무슨 말이냐? 아무것도 안 하는 평소 상태가 그냥 우울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안 좋은 거죠.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파민 절벽이라고 불러요. 아까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는 다행이에요. 이제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. 자극이 있을 때만 잠깐 절벽 위로 올라와서 숨 쉬다가 자극이 끝나면 절벽 아래로 튀 하고 푹 하고 떨어지는 거죠. 그리고 그 절벽 아래가 디폴트가 돼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책 읽기, 공부, 운동, 천천히 뭔가 실력을 쌓는 이런 일들, 이런 건 사실 도파민이 너무 약하고 천천히 나오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의 기준선이 이미 바닥이라서 이런 잔잔한 보상들,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보상들은 뭘 느껴도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. 너무 시시해요. 그러다 보니까 손이 안 가는 거죠.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나요? 지금 방금 말한 그것들이 전부 다 돈 되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에요. 혹시 이런 적 없나요? 할 일은 진짜 산더미인데 막 손이 안 움직여.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못해. 그러다가 5분만 하자 하고서 이제 핸드폰 잡았다가 아마 2시간 3시간 지나가고, 밤에 누우면 똑같아요. 오늘도 망했다, 모르겠고 내일은 진짜 다르게 살아야지 이러고, 근데 다음날 또 똑같죠. 이 루프를 막 몇 년째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도 그 마음을 잘 알아요. 왜? 저도 20대 초중반에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날려버렸거든요. 내가 진짜 의지 박약인가 보다 하고서 저를 진짜 미워했어요. 막 매일 다짐하고 또 매일 무너지고 다짐하고 무너지고,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뇌의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안 순간부터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시작했거든요. 나를 미워하는 걸 멈추고, 내가 지금 도파민에 절여져 있으니까 뇌를 바꾸자 라고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 뇌에 있는 도파민 기준선이 이미 바닥이라서 평범한 노력은 뇌가 이거 보상이야 라고 쳐주질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게 당연하죠. 여러분들은 고장난 게 아니라 이미 시스템에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돈을 좌지우지하는데, 제가 방금 이제 값비싼 도파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책 읽기, 운동, 천천히 실력을 쌓아나가는 일, 오래 걸리는 일들. 근데 이 값비싼 도파민의 정체가 뭐냐면,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애쓰는 일의 전부일 거예요. 돈 버는 일, 사업을 키우는 일, 실력을 쌓는 일, 이런 게 전부 다 보상이 느리고 사실 불확실하잖아요. 그리고 고통이 먼저 오잖아요. 몇 달을 해도 몇 년을 해도 사실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고, 완전 값비싼 도파민이죠. 근데 여러분들의 뇌가 값싼 도파민에 절여져 있으면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재미없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로 느껴져요. 돈은 바로 여러분들 거기서 줄줄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.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
돈 되는 일을 뇌가 못 견뎌서 그런 거예요.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.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자기계발서를 뭐 몇백 권을 읽고 강의도 막 수십 개를 들어요. 근데 몇 년째 제자리예요.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이 아직은 내가 부족해서 그래, 더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하죠. 막 나 완벽주의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.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더 배우는 것 자체가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하루 종일 유튜브로 뭐 동기부여 영상 보고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 찾아보고 그게 공부인 줄 안다고요. 근데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값싼 도파민일 뿐이에요. 뭔가를 배우는 느낌, 성장하는 느낌만 주는 그냥 값싼 도파민. 그래서 정작 진짜 돈이 되는 일, 그 느리고 지루하고 엄청 고통스럽고 힘든 그 일은 손도 못 대요. 왜? 뇌가 기준선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니까.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이 영상을 본다? 그러면 그것도 그냥 값싼 도파민일 뿐이에요. 보고 나서 폰 하나라도 치우고 책이라도 열고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계속해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줄여야 돼요.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100개, 10개, 1000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는 구멍 하나를 제대로 틀어막고 노력을 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빠지는 걸 막는 사람들인 거죠. 여러분들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뭐 100번, 200번, 300번 부어봤자 독을 막아야 물이 결국 차오르는 거잖아요. 이런 패턴을 진짜 흔하게 봐요. 돈 버는 사람이랑 제자리인 사람의 차이는 뭐 머리가 똑똑하냐, 뭐 의지가 강하냐 이거의 차이가 아니에요. 값비싼 도파민을 견디는 뇌냐 아니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. 그리고 부자들이 왜 SNS를 자꾸 줄이고 명상하고 새벽에 일어나는지 아세요? 막 멋있어 보이려고 미라클 모닝 하는 게 아니에요. 자기 도파민 시스템을 지키는 거예요. 돈 되는 일에 반응하는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도파민을 다스리는 건 폰을 조금 덜 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뇌를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. 다.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? 흔히 도파민 디톡스라고 하면 막 폰을 어디 뭐 잠그는 상자에 넣어놓고 아니면 뭐 산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일 수 있지만 핵심적인 해결 방안은 그게 아니에요.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며칠 못 가서 나중에 폭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금단을 못 버티고 더 세게 폭식해버리는 거죠. 핵심은 한 번에 끊어내는 게 아니라 기준선을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. 자, 3가지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자극원이랑 거리를 좀 두세요. 의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조금만 멀리 두는 거예요. 폰을 손 닿는 데다가 두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는 게임이죠. 일할 때 아니면 잘 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소중한 때라고 생각하는 때에는 핸드폰을 꺼두거나 잠깐 다른 방에 두세요. 물리적으로 멀리. 손 닿으면 손 뻗으면 닿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좀 멀리 두는 거죠. 여러분들의 집중력을, 그러니까 큰 돈을 벌 시간을 핸드폰이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, 이 사소한 의지를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.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침에 첫 1시간은 무자극으로 시작하세요. 막 일어나자마자 폰 보잖아요. 물론 볼 수밖에 없겠죠. 저도 그래요. 근데 그 순간부터 도파민의 절벽이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. 강한 자극에 노출이 되고 그걸 계속 맞으면 하루 종일 그 낮아진 기준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 내내 아니면 하루 종일 멍하고 무기력한 거고요. 아침에 첫 1시간만 쇼츠나 뉴스, 메시지 이런 거 없이 한번 버텨보세요.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. 그래서 저도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명상이 켜지게 자동화를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 명상 간단하게 하고 운동을 가는데 진짜 하루가 달라집니다. 세 번째는, 자,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NRM 키가 그랬어요. 저울을 회복하려면 일부러 고통 쪽을 눌러주라고. 그래서 운동이나 찬물 샤워처럼 살짝 힘든 걸 먼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고통을 먼저 주면 뇌가 균형을 맞추려고 반대로 쾌락 쪽으로 기울거든요. 그러면은 반대로 도파민 기준선이 자연스럽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. 값싼 자극 없이도 기분이 좋아지는 뇌로 돌아가는 방법인 거죠. 그래서 운동한 사람들이 막 이게 개운하다 막 찬물 샤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이제 아시겠죠. 고통을 먼저 줘서 저울을 거꾸로 기울이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짚고 갈 게 있는 게 사람마다 이게 새는 구멍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를 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. 누구는 쇼츠, 뭐 누구는 게임, 누구는 뭐 생산적인 척하는 딴짓, 아니면 막 요즘에 도가기 막 이런 거에서 다 지금 새고 있어요, 집중력이. 그래서
오늘 하루 아니면 이번 일주일만 내가 어디서 가장 많이 에너지가 새고 있는지 한번 관찰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. 이것만 알아도 절반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. 이거를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다 못하셔도 돼요. 딱 하루 아니면 딱 일주일만 충전기를 침실이 아니라 거실이나 다른 방에다 꽂아두는 거예요. 요 작은 거 하나만 우리 해보자고요. 여러분, 그러니까 뇌를 돈 버는 뇌로 바꾸는 첫 단추부터 한번 우리가 잠궈보자는 거예요. 그래서 부자들이 왜 도파민부터 끊는지 이제 아시겠나요? 그 사람들이 이 게임의 규칙을 알았던 거예요. 값싼 도파민에 절여진 뇌로는 결국 큰 돈을 못 번다는 거. 이 도파민의 밸런스를 지배한 사람이 결국엔 돈을 지배한다라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. 왜?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어요. 근데 대부분은 아마 평생 모르고 좀비처럼 끌려다닌단 말이에요. 자기가 나는 그냥 게으른 사람이라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자책하면서요. 그러니까 오늘은 밤에 핸드폰을 좀 다른 데다가 두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. 아니면 일할 때 핸드폰을 잠깐 딴 데다 두고 책을 좀 읽는다던가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댓글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. 나는 오늘부터 내 뇌를 되찾는다. 이거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과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개 풀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더 즐겁고 재미있는 비즈니스 마인드 인사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도파민, 그러니까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 가난해지도록 길들여졌다는 얘기를 다뤄봤고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라이언 코치였습니다.